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국무회의를 했는데 극한 국무회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고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3시 40분경 종료되었습니다. 잠시 휴지 정리를 하고 12시 반부터 속개를 좀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의결부터 할까요? 토론부터 할까요? 의결부터 하면 좋겠죠? 아침이니까. 보통 국무회의가 10시에 시작을 하면 1시간 뒤면 결과가 나오는데 저도 이거를 왜 결과가 안 나오지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3시간 40분, 4시간을 국무회의 한 적이 별로 없죠, 지금까지. 그렇죠. 국무회의는 통상 1시간 이내에 다 끝납니다. 예. 그리고 대체로는 이제 대통령 모두 발언,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에 모두 발언하고 이제 안건 처리하고 끝나는 게 통상의 국무회의 풍경인데 예. 국무회의라기보다도 국무위원들하고 일종의 이제 토론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난 정부의 내각을 이게 장관 인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예. 근데 그 어쨌든 지난 정부의 내각하고도 지금 빠른 그 부처별 현황과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현안에 대해서 이 자세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저런 토론을 하는 건데, 예. 아마 지난 정부의 장관들이 꽤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 스타일의 국무회의에 적응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예. 저분들이 하고는 있지만 의욕이 그렇게 넘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무위원회 굉장히 활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약간의 이제 교체기에 지금 연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얼마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예. 장관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그 듭니다.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인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였죠. 이제 타댁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 장관들 그 국무회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과 토론하고 저렇게 길게 회의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국정 방향이랑 좀 다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기지사를 지냈잖아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이 행정가, 도지사나 시장을 지낸 분 가운데 대통령 된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예. 두 분입니다. 이렇게 행정가를 했던 분들은 그 시나 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국장 회의라는 걸 항상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그립을 세게 쥐고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대수비가 원래 10시에 열리잖아요. 예. 이걸 아침 8시로 땡겼었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아침 8시에 예. 해갖고 왜냐면 본인이 아침형 인간이라고 일찍 일어났죠. 일찍 예. 업무를 시작하는 게 우리가 국민에 대해 예의라고 해서 당시 출입기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예. 있어요. 또 하나는 10시에 이 대수비를 시작하면 대충 11시 한 10분, 20분이면 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석간 기자들은 그 11시 10분, 20분에 나오는 대수비 자료를 갖고 기사 석간 쓰죠. 기사를 쓰기도 예. 했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저는 일단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때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인수위 시절부터 각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단기간에 업무 부처별 업무를 파악하려다 보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질문도 많이 하고 부처별 업무 보고를 굉장히 상세히 받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박 의원님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장관들에게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톤이상은 어떤 의미인가? 대북 전단 살표 이거 법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장관들에게 물어보면 장관들 입장에서 좀 힘들긴 하죠. 아니 뭐 업무 파악이나 현안에 대한 그 부처의 입장 이런 예. 걸 소상히 이제 알고 있는 장관이야 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대통령과 토론이 가능하겠지만 모든 장관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때문에 오늘 아까 이제 그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차관이나 실국장들을 좀 대동해 달라. 실무자들이 들어와서 그 얘기는 이제 장관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파악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답변이나 만족스러운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이제 실국장들까지 이제 대동해서 회의를 하자 이 제안을 한 것 같고요. 저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아까 행정가로서의 경험이기도 하고 실용적인 면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부처별로 따로 대통령이 뭐 업무 파악하고 따로 업무 보고받고 하는 것보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자연스럽게 현안을 놓고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고 토론하고 그럼으로써 의사결정하고 그게 가장 신속한 방법이잖아요. 예. 근데 이전에 보면은 이제 국무회의는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안건 그냥 의결하고 끝나고 30분도 채 안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는데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 풍경은 상당히 달라질 거고 그러면 이제 장관들이 일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국무위원회에 임할 수가 없고 현안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처의 입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장관이 인지하고 대통령의 질문이나 이런 데 답변을 준비가 돼 있어야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국무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장관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관장 뭐라 그럴까 국무회의의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국민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하는 자리의 성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회의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근데 사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국무회의냐 예.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기칠남형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뭐 하나하나 대리처럼 주사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부진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에 대한 비난도 저는 뭐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중용의 덕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본인이 이 행정과 관련해서는 잘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 업무에 일일이 다 관여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중간 관리자들이나 이 국무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든 중간에서 역할을 할 만한 예. 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의도는 없을까요? 당분간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과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장관들의 이른바 뭐 군기 잡기 이런 목적도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오히려 지금 아쉬운 거는 이재명 대통령 쪽이에요. 지난 정부 장관들은 사실 뭐 별로 의욕도 없고 예.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을 텐데 국무회의가 열리려면 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장관들이 그만두면 국무회의가 기능을 안 합니다. 때문에 이제 사표 반려하면서 부탁을 했을 거고 이제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뭐 정권이 임명한 장관이기도 하지만 예. 어쨌든 한 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처의 수장으로서 이제 국민들에 대한 도리와 책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을 이제 그 고려해서 일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차원이었을 것 같고 저분들이 이제 임기가 다 끝났는데 저분들 군기 잡아서 뭘 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앞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만기 칠남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죠. 국정 분야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요 사안에 있어서는 이거를 그냥 부처에 그러니까 관료적 관성에 혹은 관료적 폐쇄성의 영역에 맡겨놓기보다는 예.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안을 파악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과거의 그 관념이나 통설이 어쨌든 대통령이 만기 칠남하면 안 되고 큰 결정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그런 어떤 중요한 현안이라면 그것이 작더라도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더라도 그걸 대통령이 들여다보고 의사결정을 해주거나 혹은 의사결정을 바꿔줄 때 예. 그게 이제 국민이 느끼는 효능감이 있는 그런 국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던졌던 질문 중에 뭐 저런 질문까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저는 과거 행정의 그런 뭐랄까요 좀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이렇게 국무회의를 길게 하다 보니까 참모들의 모습에서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본 김한규 의원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을 책임있고 미래지향적이며 유능하게 개편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톡도 많이 보내시는데 전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에 대략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라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급한 마음에 내려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퀭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제대로 대통령실이 일을 하고 있구나. 대통령실에 제가 잠깐 근무하면서 여기는 정말 일찍 늙는 데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었거든요.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님 첫 청와대 근무라 잘 모르시고 비서실장 수락하신 것 같은데 며칠 만에 진짜 몇 년은 늙으신 것 같은 표정이더라고요. 김한규 의원은 며칠 만에 몇 년은 늙은 것 같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초반에 봤던 그 영상에서 인사하러 왔을 때 기자실에 인사하러 왔을 때 얼굴과 지난 5일에 이제 안전치안점검회의 때 강훈식 실장의 얼굴을 보면은 확실히 지금 피곤한 모습이죠. 그래 보이네요. 예. 이게 이제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은 대로 청와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권이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인수위 단계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뭘 챙겨보고 준비하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바로 실전인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긴장감도 굉장히 높을 거고 그런 게 이제 얼굴에 다 묻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강훈식 실장이 그 역대 청와대 비서실장들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젊은 비서실장입니다. 예. 50대 초반. 뭐 50대 초반 자체가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예. 역대 실장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실무적으로 유능하면서 국정 각 분야와의 그런 막힘없는 실용적인 소통 이런 걸 할 적임자다라고 예. 해서 강훈식 실장을 발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인사다 이런 평가가 여의도에 있는데 예. 사실은 과거에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원내대표의 당 비대위원장에 사실 당대표를 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선배 한참 선배죠. 그리고 원내대표 시절에 강훈식 의원이 대변인하고 일했었어요. 근데 이제 관계가 지금 뒤바뀐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도 이 정부의 실용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요소인데 과거 비서실장들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 활달하면서 유능하고 각 부처와 또 당과 뭐 내각과 이거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소통의 고리 역할을 강훈 실장이 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예. 더 늙을지도 모르죠. 사실 강훈식 실장이 이 훈남이라고 해서 표정이 상당히 밝죠. 평소에 밝은데 정광재 대변인 보기에 상당히 초췌해진 것 같죠. 근데 사실 대통령실이든 청와대든 예. 업무 강도가 대단합니다. 경무입니다. 네, 그렇죠. 출근 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대략 6시 전이로 알고 있어요. 행정관들도 6시 반 이전에 그래요? 와야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비 영수증 처리를 해준다고 할 정도로 네. 상당히 출근 시간도 빠르고 퇴근이라는 것도 마땅히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할해야 하는 비서실장으로서는 굉장히 경무가 예정돼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내조하시는 분이 영양제라도 좀 잘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지금 이렇게 국무회의가 오랜 기간 개최되고 그러는 것은 저는 집권 초이니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집권 뭐 100일이 지나서도 이렇게 뭐 3-4시간씩 하는 국무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처리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실무적으로 다 잘 조율이 된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이 국정 예. 운영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강훈식 그 비서실장 같은 예. 경우에는 정말 젊은 편이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MBN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같이 방송하던 사이 아닙니까? 10년 사이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이런 부분도 예.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예. 과거의 비서실장들도 이 경무 업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일이 많다 보면은 치아가 빠진다고 하죠. 사실 정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문재인 전 전 대통령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그렇게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를 다 했다. 이런 후일담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경무죠. 그런데 저 경무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된 일이고 예.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고 그래서 저게 오래 할 일이 못 된다. 이런 이제 그 경험자들의 예. 그런 후일담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권임에도 마치 인수위를 거친 것처럼 예. 지난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인사를 비롯해서 지난 그 이명박 정부 일주일이 굉장히 평가가 좋다. 야당에서도 특별히 흠잡을 만한 그런 사안들이 없는데요. 이제 이런 그 뭐랄까요 태세
이런 거를 좀 앞으로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